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자동차 업종 등 수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선두로 달리는 신한은행은 1위 다지기에 나섰고 하나은행은 큰 폭의 실적 증가율을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관경이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가동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협의자의 가입 정보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1조 원 규모를 넘어선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추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DH 대치 에델루이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등 수출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연고점 경신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IMF와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중동위기와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에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발 위기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강달러를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를 2배 넘게 웃돌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상단을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강달러 압력 확대와 함께 외국인 배당급 지급에 따른 달러 수요가 더해지면서 원화는 4월 들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번 지정학적 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 회피까지 더해지면서 2차 상단으로 1,440원을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환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는 현대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천억에서 3천억 원 상승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 6천억 원으로 탄탄한 이익을 보여줄 것이라며 1분기 내수 부진과 기저 부담으로 판매 물량은 2.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호적인 환율과 믹스 효과로 9%대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0원 50전 오른 1,394원 50전에 마감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2%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 실적이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실적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두로 달리는 신한은행은 1위 다짐에 나섰고 하나은행은 큰 폭의 실적 증가율을 기록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해 약 7,998억 원에 달합니다. 선두에는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약 4,269억 원으로 4대 시중은행 총 순이익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신한베트남은행과 일본 SBJ은행이 실적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베트남과 일본, 공급망 재편 수혜 지역으로 분류된 북미와 동유럽, 이머징 아시아 등으로 각각 분류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을 운영 중인데 무엇보다 현지 중심 사업 전략 수립과 영업 자율성 보장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학자금 대출 비금융사 크레딜라의 2,4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도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4대 시중은행 중 지난해 가장 큰 성장폭을 기록한 하나은행은 1,12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멕시코 KB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900%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고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도 순이익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2,279억 원을 기록하며 신한은행 뒤를 쫓고 있지만 캄보디아 우리은행은 전년 대비 50% 이상,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10% 이상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동남아 법인 중심 순이익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600억 원 순이익이 감소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해외 법인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해 당기 순손실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지만 전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고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수익구조 다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은행 이익구조 재편 주문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부터 공개적으로 은행의 이자 중심 수익구조를 비판한 이상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시중은행마다 홍콩 H지수, 자율배상, 상생금융 분담금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해외 실적 부문이 리딩뱅크 자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이 보험 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이 보험 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 사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민관경 공조체제를 구축한 건데요. 협의회는 오늘 서울청, 경기 남부청, 경기 북부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서 수사를 효율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보험 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수사 지원 방안 협의와 한라인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범죄 동향에 따라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부산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해서 질병 치료를 가장한 피부 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 사기를 다수 검거했는데 이를 더욱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검거할 수 있게끔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들이 공유됩니다.
금감원과 협회 등은 보험협회 혐의자의 모든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경찰에 제공하거나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 사기 유형별 타깃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한라인도 구축합니다. 네, 앞으로 보험 범죄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보험 사기 실태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국내 보험 사기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5년 전보다는 무려 3,182억 원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도 역대급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10만 9,522명으로 전년보다는 약 7,000명,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 사기 중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가 49%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운전자와 피해물을 조작하거나 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수법이 증가했습니다. 보험 사고로 위장한 허위 사고와 차선 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고의 사고가 각각 11%와 3% 증가했습니다.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 등과 관련한 장기 보험 사기도 43%에 달합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60대는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과 일용직의 사기가 전년보다 26.4%나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보험 사기가 고도화 진행과 또 사회 환경도 바뀌고 맞춰가지고 진화됐겠어요. 보험금이 누수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건 적발되고 있는 것만 일조예요. 네, 보험 사기의 90% 이상이 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장기 보험 사기인데 어떤 수법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진로를 바꾸거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서 들이받은 뒤에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3년 렌터카 보험 사기 적발 금액만 연간 70억 원 상당인데요. 렌터카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할증 등을 부담하다 보니까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식의 보험 사기도 기승인데요. 브로커나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을 겨냥해서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비급여 진료 가격을 병원과 브로커가 지능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손보험이 개원 의사들의 소득보전 창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보험 사기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는 8월 14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7일 입법 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이후에 8년 만에 손질이 이뤄진 겁니다. 올 초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나 시정 요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 처벌을 하려면 실제 보험금 편취까지 이뤄져야 적발이 돼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 브로커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보험사기범 검거를 위해서 기관 간 협업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오랜 수건사업 중 하나인데요. 보험사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이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합니다.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입주 후에도 전기차 충전기 증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 전력 확충을 위한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 광폭 케이블 덕트, 스마트 배전반 등을 미리 설치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자유롭게 증설하고 충전기 추가 설치 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폭 케이블 덕트를 활용하면 대규모 추가 설비 공사 없이 원하는 위치에 전기차 충전기를 증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증설할 경우 외부로부터 추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지만 스마트 배전반이 설치됐을 경우 단지 내 여유 전력량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DH 대치 에델로이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적용 현장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 사장이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이스를 행동 원칙으로 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스는 목표의 명확함, 실행의 신속함, 과정의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어제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CEO 소통 프로그램 CEO 펀토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CEO는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해 경쟁 대비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고성과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과 조직 전환과 관련해 모두가 동참하는 조직 문화의 힘에서 비롯되며 이는 각자 리더십을 발휘해 에이스 행동 원칙을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양으로 조직 문화를 꼽았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700억 규모의 브라질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최근 LH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며 3기 신도시 조성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번 투자로 한숨 돌린 모습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어제 2,700억 원 규모의 2년 만기 브라질 해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2020년 이후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입니다. 통화스와프 금리는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포인트 이상 낮아 3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LH는 자사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고금리, PF 등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실 사업장이 늘어난 탓입니다. 실제 땅을 분양한 뒤 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엔 3조 9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 원가량 뛴 겁니다. 또한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3기 신도시 조성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채권 발행으로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한숨 돌렸습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H는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우유 소비가 계속 줄어들자 유업계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2030년까지 배알이 없는 A2 우유로 전면 전환한다는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투명 컵에 담긴 흰 우유. 겉보기엔 평소 마시던 우유와 똑같습니다. A2 플러스 우유를 출시하기까지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 올해까지 일평균 원유 지비량 1,900톤 중 50톤을 A2 플러스 우유로 출시 후 2030년대에는 서울우유가 생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A2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우유는 2020년부터 80억 원을 투자해 4년 만에 A2 우유를 내놓았습니다. 일반 우유는 A1,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지만 A1을 제거한 우유를 내놓은 겁니다.
A1 단백질은 몸속에서 소화효소와 만나면 베타카서모르핀 7 성분을 만들어 소화불량, 배앓이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해 우유 소화에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우유는 2030년까지 서울우유 모든 목장에서 A2 우유가 생산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시중우유보다 비싼 가격이 장벽이지만 서울우유는 대중화가 이뤄질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A2 우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2003년 38.2kg, 20년 만에 30.9kg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흰우유는 9.4kg에서 5kg으로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층 감소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엔 비교적 소비기한이 길고 가격이 저렴한 멸균우유 수입까지 크게 늘면서 국내산 우유 자급률이 더욱 감소해 유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유업계가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뿐 아니라 경쟁업체도 A2 우유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 앞서 A2 우유를 출시한 연세유업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제주우유도 같은 날 A2 단백질 우유전자의 보유 비율이 높은 저지종 젖소의 저지우유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유 소비량 감소, 수입 우유와의 가격 경쟁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유업계. A2 우유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이 미국에서 64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은 것과 현지 추가 투자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 반도체의 50년 꿈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 사장은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경 사장은 50년 전 한국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진보된 칩을 만들어 세계를 연결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라며 오늘은 그 50년 꿈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진행할 추가 투자 계획에 관한 언급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계획한 1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억 달러를 현지 투자에 쏟을 계획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한 곳을 추가로 짓고 패키징 및 연구개발 시설도 새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최첨단 제조 시설을 완공하면 미국 파트너 및 고객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한 최첨단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로봇 청소기 점유율 1위 업체 로보락이 오늘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 론칭쇼를 열고 2024년형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이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엣지 클리닝과 직배수 기능 외에 1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갖췄습니다. 엣지 클리닝이란 청소 공간 내 모서리를 인식하면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쉬가 자동으로 돌출돼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먼지를 모아 흡입합니다. 로보락 제품 최초로 직배수 기능을 추가한 것도 특징입니다. 오수 버리기, 물통 채우기를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보락은 새로운 청소 기술, 애프터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2024년 플래그십 모델로 1등 지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매입 규모를 확대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 물류를 통한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500ml 플라스틱 물병 약 5천만 개와 맞먹는 수준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갤럭시 S24 시리즈에 사용될 재활용 플라스틱이 올해에만 약 1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한은행의 해외여행 전문 체크카드인 솔트래블 체크카드가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에 힘입어 올해 2월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50만 장 이상 발급됐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미국과 일본, 유로 등 30종의 통화에 환전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방 대도시 도심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도심 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특구 내 용적률 높이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특례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를 통해 정주 여건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